고요. 자, 12강은 punish A for B 구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전치사 for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주요 단어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 족보할 때 배웠었는데 scapegoat가 뭐였어요? 속죄양이라고 해서 희생양, 속죄양을 뜻하는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였었죠? 희생양이 뭔지 아니? 희생하는 양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희생시키잖아요, 어린 양을. 예. 자, incumbent는 현직의라는 뜻이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네요. foster 육성하다, entrenched 굳어진, plague 성가시게 하다, systemic issue 제도적 문제, 그다음에 unwilling 마지 못해서 뭐뭐 하는, 자, be는 영하다의 뜻입니다. consent 동이고요. 자, 여기는 좀 단어가 많이 어렵네요. 그다음 tongue 언어라는 뜻이고, indigenous는 토착의, nomadic 유목의, totalitarian은 전체주의라는 뜻입니다. 전체주의가 뭐니, 현우야? 이제 파시즘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이제 통일하고 이제 같은 사상을 따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사상이죠. owing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고요. 그다음에 accuse A of B입니다. 자, of가 앞단에서 배웠듯이 about의 뜻을 갖고 있어요. B에 대해서 A를 고소하다라고 번역하셔도 좋겠네요. about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postate는 배교, 탈당, 그러니까 배신하는 것을 뜻하고요. execution은 사형입니다. 손발을 자르다라는 동사 execute의 명사형이죠. grave는 무덤이란 뜻도 있지만 중대한, 장엄한, 엄숙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덤이란 뜻도 있고요. condemnation은 비난이란 뜻이고, 자, 그다음 censor 검열하다, fundamentalist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SVA, for B 구조를 배울 건데요. 자, 이후의 전치사 for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소를 해석해 볼게요. His master punish A for B죠. 처벌했습니다. 그를 뭐 때문에이니까 일에 늦은 것 때문에. 그래서 for 다음에는 형용사를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being을 붙이는 거죠. 자, 두현아,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법은 뭐였죠? be를 붙여요. 그럼 형용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뭘까요? being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나요? 단어를 늘리거나 줄일 때 비동사를 활용해도 좋고요. 혹시라도 그 형용사의 명사형을 알고 있으면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 다음 scold A for B입니다. A를 B 때문에 꾸짖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을 준영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scolded 꾸짖었다. 그의 나쁜 행동 때문에. 자, for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say. 자, was praised가 쓰였죠. BPP입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 소녀는, 그렇죠, 굉장히. highly라는 단어는요, 고도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굉장히라고 번역해요.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자, 뭐뭐 때문에라는 이후의 전치사 구가 되겠네요. 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받았다. 이렇게 비난이나 보상의 동사들이 보통 이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이죠. punish, reproach, blame, praise, thank, forgive, excuse 같은 단어가 있네요. 자, 1번과 2번, 3번 문장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적어 보시죠.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장입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비난했다. 자, 비난 동사가 나왔고요. 비난의 이유를 언급해야 되니까 전치사 for를 쓰게 되겠네요. 자, reproach A for B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 thank도 대표적인 보상의 동사니까요. thank A for B 구조를 취합니다. 자, 문형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서술형은 다 이런 동사의 문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I wanna thank you. 자, and thank Jennifer for their invaluable support고요. 자, 이때 invaluable을 valuable이랑 이제 같은 의미라고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이거 잘 모르면 이거 not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릴 수 있겠죠. 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challenge라는 동사 원형을 제시한다고 해도 ing 형태로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어야겠네요. 그다음 he will blame you. 자, blame은 blame A for B 구조를 갖는 비난의 동사이죠. 자, for 다음에 동사의 어형은 동명사 형태가 돼야 되겠고요. neglect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도 ing 동명사를 써야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and가 있고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 이런 생각에 꾸중하셨고, 여기가 첫 번째 문장,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bade가 bide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요거는 명하다, 명령하다의 뜻이죠. 자, 1번만 해볼게요. 자, 1번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my mother scolded me. 자, scold A for B 구조였고요. 자, bade가 bide의 과거형인데, 자, 명하다, 사역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겠네요. 자, made 목적어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 구조만 지켜주시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2번, 3번 해보겠습니다. In all honesty, 이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부사 성분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는 부사를 만들었고, 뒷문장을 영작하면 되겠네요.
자, 2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2번은 we cannot blame A for B 구조고요. blame the keys for 다음에 자, 플레이 동사 원형 나왔어도 동명사 형태 쓸 수 있어야겠죠? 자, 전치사 for 다음에는 ing 형태 겁니다. 자, 3번 해볼게요. 다 했어요?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그의 선생님은 칭찬하였다라고 능동처럼 해석이 되어 있지만 제시된 조건을 보면 BPP 형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BPP를 쓴 다음에 for를 붙였네요. praise A for B라는 구문은 A is praised for B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자, 수동태로도 전환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BPP를 씁니다. 그렇죠? 자, 4번 해보겠습니다. 상사는 자,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겠어요. 맞췄니? 재혁이? 어디 들렸어? 저기 첫 번째 문장에서 팀즈 페일리얼 저를 이상했었어요.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도현이 맞췄니? 맞췄어요. 근데 왜 안 고쳐? 고쳐야지. 잘했어요.
이 문장 해설만 하고요. 네. 물 마시러 가는 거 맞아? 호플러 같은데. 누구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오, 이거 지가 아니에요. 자, 재혁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상사는 그냥 갈궜다. 갈궜다라니 비난했다 나를 비난했다 나를. 근데 팀의 실패로. 때문에라고 직역할게요. 웬만하면 직역이 우선입니다. 팀의 실패 때문에 나를 비난했습니다. 자, 무엇 실패한 건가요? 기간을 맞춰야 되는. 그쵸, 맞춰야 될 것을 실패한 것에. 자, 그 다음 비록 내가 이미 완성했음에도 내 프로젝트의 일부를 잘 미리 했죠. 했습니다. 자, 갔다 오세요. 자, 5번 해볼까요? Experts and analysts. 여기가 일단 주어고요. 자, 주어가 나온 다음에 이거 힘들겠는데. 자, while 문장이 뒤에 가 있고요. 이거 뺍시다. 이건 너무 살인적인 것 같아요. 이건 하지 맙시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A의 우리말을 우리 단어 아래 단어만을 사용해서 자, 바르게 영작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when once가 붙어있기 때문에 once라는 부사가 왼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새로 쓰면 되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네요. 썼습니까? 맞췄어요? 오, 잘했어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when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when once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씁니다. 다음 주어 동사를 쓰니까 he had resolved on a thing이 되겠네요. resolve on 뭐뭐에 대해 결심을 하다, 결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B의 우리말을 배열하는 배열 영작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자, 불쌍한 아내를 꾸짖었던데 자, 이렇게 문장 중간부터 영작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맨 처음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구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talked and argued and 다음은 과거 동사가 나올 차례죠. 이제 병렬이니까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정답을 1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Scolded his poor wife for everything. 자, 그래서 자, 동사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자, scold A for B 구조니까 자, for everything이 나오겠네요. 다음입니다. 3번. 자, 밑줄 친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자, 여기는 자, 현우가 해볼까요? 그녀는 자, 컨센은 명사고요. 동의라는 뜻입니다. 왜 청혼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 이렇게 의역하셔도 좋고요. 직역을 하자면 그녀는 자, 마지 못한 동의를 주었다. 그의 제안에 라고 하면 되겠네요. 청혼이란 뜻도 있지만 제안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되니까 제안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효진이가 자, 5분은 뭐뭐 중에서 란 뜻이 있는 전치사입니다. today까지가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먼저 부사구 표시 이렇게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시작할게요. 뭐뭐 중에서 해석해보죠. So 그 정도 위라고 해석합니다. 7,000개 또는 그 정도의 language 언어들 중에서가 되겠죠. so는 or so를 한 단어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또는 그 정도. 그렇죠. 그 다음 spoke는 수식이죠. pp니까요. 네. 예상됩니다. 멸종, 사멸. 자, 언어는 멸종한다고 표현 안 하고요. 언어는 사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어가 사멸할 것 같아요. 자, by the century's end. 세기 말에는 사멸할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보통 그 점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왜 언어 멸종에 기여하는 원인일까요? 현우, 재혁이가 말해보죠.
세계화가 되면은 예. 지금 서로 다 영어 쓰잖아. 소통을 해야 되면서 공용어가 생겨나고 고유한 언어들이 사라질 위험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 B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B번에 자,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를 아래 단어만을 쓰세요. 주어는 globalization이겠죠. 자,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동사는 BTP 형태가 쓰이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포인트였네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시연아?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서 자, 비동사 뒤, 이건 동사는 아니지만 자, 비동사 뒤에 위치했습니다. usually가. 다음입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A와 같은 용례를 쓰시오,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of 용례를 쓸 때는요, 해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자, of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다고 했죠.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뭐 중에서란 뜻을 갖고 있는 표현 하나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골라보죠.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of 앞뒤에 명사가 오는 구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of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 뭐뭐 중에서라는 전치사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지문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자, 언어의 사멸의 비난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자, 하지만 자, some elements 자, 여기 누구 차례냐? 제이가 해석해 볼게요. some elements는 어떤 현대 세계의 어떠한 요소가 주어가 나왔고요. 자, 컴마가 나왔으니까 앞뒤 소가로 날립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are pushing back 되돌리고 있다. 뒤로 미는 거니까 되돌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무엇을? 그 조류의 반대에서 그 흐름의 반대에서 뒤로 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벗이 나왔기 때문에 맥락이 뒤집혀야 돼요. 세계화 때문에 언어가 사멸의 위기에 처했는데 디지털 기술 덕분에 그 흐름이 반대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두현이가 말해볼까요? 세계화 때문에 언어가 사멸 위기에 처했으나 디지털 기술 덕분에 그 흐름이 반대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언어가 사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대척점에 서 있는데 자, 첫 번째 세계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반대에 서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시가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반드시 주제를 앞문장에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주제 정리했죠? 세계화가 언어를 죽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이 살리고 있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튜반이라는 토착 자, 탕이란 다 원래 혀란 뜻인데 모국어 또는 언어란 뜻이 있습니다. 모국어 아니라 언어란 뜻이 있어요. 혀. 자, 토착 언어가 있는데요. spoken by the 이런 유목 부족에 의해서 시베리아에 사는 부족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것이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위에서 어떤 단어의 대용어인가요? 디지털 기술이죠. 항상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폰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자, 이 발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C가 지칭하는 내용을 15단어의 영어 단어로 영작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가온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잘해야 돼요. 지문에서 그대로 베껴 쓰는 문제인데 단어 수를 맞춰서 베껴 써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어 수의 제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그 흐름 바로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의미만 맞고 조건만 일치하고 어법만 맞는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은 자, 대략 3개 언어 중 3분 절반가량이 자, R을 써야겠죠. I expect 예상되는 거죠. 멸종할 것이라고. 고 형용사가 쓰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뭐 다른 단어를 쓰셨다면 의미만 통한다면 다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전에서는 2학년 때부터 본문에서 찾아 쓰되 본문의 단어를 3단어 이상 연속으로 쓰지 마시오. 이런 조건들이 달려요. 자기가 조금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만 중간에 바꿔도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3개 연속으로 쓰지 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만약 이게 본문 그대로의 문장이라면 변형을 가해 봅시다. 중간에 하나만 바꿔도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go extinct 같은 단어를 perish,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perish 같은 단어로 바꾼다든가, 본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는 조건이 없다면요.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have of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some of 약간의 언어가 반은 약간과는 약간보다 좀 많은 느낌이죠. 그죠? 방법이 없을까요? 퀴즈를 tongue로 바꾸는 것도 좋겠네요. 그죠? tongues로 바꿔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런 건 센스 있게 중간에 하나만 바꿔도 되는 거니까. 자, expect의 대용어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expect가 기대하자, 예상하잖아요. anticipated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고요. 변형은 무한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번. 본문의 요지를 작성하고자 한다. 빈칸에 달아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고 조건 잘 보셔야 돼요. 각 빈칸에 제시된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세 번째 빈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철자가 제시되었다. 이와 D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약문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지문은 충분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킬러형 서술형이 딱 이런 형태일 겁니다.
자, 실전처럼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더 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는 a significant number of. 자, 여기 숫자와 관련된 뭐뭐 of는 다 형용사 덩어리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예상됩니다. 자, 사멸할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사라지다, 죽다, 없어지다입니다. 자, 어떤 단어 넣니? disappear죠. 사실 die는 좀 그래요. 생명체가 아니니까 disappear죠. 자, by the end of the century. 그 다음 but 하지만 특정한 어떤 현대 세계의 요소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자, 여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보존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단어 썼니? 그렇죠. 원문의 모범 정답은 preserving이었고요. 다른 단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protecting 같은 단어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지킴으로서 같은 단어요. 다음 마지막, 여기가 핵심이었죠. E와 D로 끝나는데, 자, 일단 품사부터 따져봐야 돼요. 자, preserving과 promoting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는 명사 성분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 languages라는 명사가 이미 나왔어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D로 끝나니까 아마도 ED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멸종위기에 처한 언어니까 endangered가 되겠죠. 요거는 PP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단어로 외워주셔야 돼요. 위험에 처한이 아니고요. 멸종위기에 처한이란 뜻입니다. 됐죠? 자, 4번입니다. 어휴, 길다. 자, 이 가은이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고버먼츠. 자, 주어예요. 고버먼츠는 정부는 tried까지. 종종. 네. 뭐 하려고? 자, 무엇을 규제하죠? distribution까지. 자, 여기서 distribution은요, 분배란 뜻도 있어요. 근데 유통이란 뜻도 있습니다. 유통. 여기서는 유통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특정한 작품의, 예술 작품의 유통 또는 공연을 제한하려고 했다. for.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자, 여기는 은채가 해볼게요. 피곤한 거 보구나 오늘은.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의미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가 뭐 하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작품, 예술 작품을 막았죠. 자, 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현이가 해보죠. In particular. 특히란 뜻이야. 특히 전체주의 정권은 regimes, 정권들이 검열하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문학이나 그림이나 다른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구체적인 예시들이 병렬로 나와 있죠.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에서 주제 정리하라고 했죠. 두 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은 합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뭐니? 정부가 예술 작품을 검열하려고 하는 거죠. 제한하려고 해요. 자, in Western democracies 여기는 시연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서양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요, 원래 민주주의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수화됐다는 건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명사의 전용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해석하면 딱이겠죠. 서양 민주주의 국가에서 라디오 방송국들은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노래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자, owing to는 전치사 구입니다. 하나의 전치사예요. 무슨 뜻이니? 뭐뭐 때문에, 그들의 가사 내용 때문에 거절하기도 했죠. 또 예시죠? 예시는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 다 연결되는 한 덩어리입니다. 정부가 예술 작품을 검열하고 있어요. 이해했나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넘어가겠죠.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맥락이 뒤집힙니다. 그러나 여기는 효진이가 해석해보죠. This action, 이런 행동이 종종 호기심을 붙잡았습니다. 대중에게서. 자, 문장 끝났죠? 대중에게서 호기심을 붙잡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행위가 호기심을 붙잡았다? 제대로 해석해볼게요. 무슨 의미인가요? 막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중의 호기심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온 걸 보면, 자,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끝났고요. actually ing니까 분사구문이에요. 실제로 뭐 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되면서. 자, 주제는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술작품을 막으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대중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더 그 예술작품이 인기가 많아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사실 이거는 더 안 봐도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자, 그 다음입니다. 그 결과. 자, 여기는 정빈이가 해석해보죠. 그 결과 The spiritual leader of Iran, 이 사람은 지도자인데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accuse가 나왔네요. accuse AOV죠.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apostasy, 배반 때문에.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의 execution, 사형, 손발, 목 자르는 거 execution이라고 해요. 자, 그의 사형을 약속했죠. 자, 그러면 이 루시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술을 금지했던 전 정부 지도자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결과라고. 잠깐만요. 가나다. 순서 문제를 먼저 맞춰야 되나? 네, 그러네요. 이거 맥락 순서 문제를 먼저 맞추고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겠죠. 네, 순서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순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죠? 가나다라 순서를 배치하고 나서 이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형 얘기가 나왔고요. 자, 나번은 재혁이가 해석해 보죠. The condemnation, 유죄 판결이란 뜻입니다. 그 유죄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 문장에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 유죄 판결은 put the author's life in grave danger. 작가요. 그 작가의 인생을 중요한 위험 속에, 중대한 위험 속에 놓게 되었다. 작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 문장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유죄 판결 내용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또한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책의 판매를.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드의 최고의 작품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답원 문장. 여기는 두현이가 해석해보죠. 1989년에 유명한 인도 작가 살만 루시드는 그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네, 이거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네. 그 책의 내용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화를. 이제 분노를 만들어냈죠.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옛날부터 지켜온 고대 전통들을, 가치들을 지켜려는 사람들일 테니까 아마 정부 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라 보죠. A few countries. 어떤 국가들은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판매를 이라고 했어요. 자, 순서 문제를 맞출 때 혹시 그 모의고사 독해 시간에 배웠나요? 순서 문제 맞추는 팁? 자, 어떻게 푼다고 하셨니? 유진아. 순서 문제 풀 때요. 보통은 문단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대명사나 연결사를 보고 푼다. 그렇죠? 대명사나 연결사, 관사 같은 것들이 혹은 대명사 같은 것들이 연결점이 될 수 있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연결점이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자, 가의 앞문장을 볼게요. 이 행동은 대중의 호기심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결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가 나올 수 있나요? 그 결과 사형당했다. 대중의 호기심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사형당했다. 뭔가 좀 어색하죠? 가는 일단 후보군에서 제외합니다. 첫 번째 글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반대의 호기심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나번 해석해 보죠. 그 유죄 판결은 이어질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럼 세 번째 거. 1989년에 이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 하나를 출판했고 그리고 그것이 근본주의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질 수 있나요? 뭔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새로운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 남기셔야죠. 안 되는 것만 지우는 겁니다. 그럼 라를 보시면요. 몇몇 국가들은 그 책을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이어질 수가 없네요. 그럼 다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연결점이 없는 보기였어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아예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예 관사, 대명사, 접속사 같은 걸 연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성분들을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로 출발을 해야겠고요. 이제는 쉬워질 겁니다. 왜냐? 다의 마지막 내용과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접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다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나는 그 유죄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는 몇몇 국가들은 책을 금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책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가 여러분 수능을 풀면 항상 탑5 오답률 안에 들거든요. 무조건 오답률 안에 들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 풀이처럼 해설이 될 것 같은데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보기를 찾는 건 정말 쉬워요. A, B, C, D 중에서 첫 번째 보기를 찾는 건 엄청 쉬운데 두 번째 보기가 진짜 헬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A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C로 바로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헷갈리는 보기가 하나가 남게 되어 있어요. A 다음에 C도 되고 B도 되고 두 개가 남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A 다음에 C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보기는 안 보고 바로 답이 찍혀버려요. 어느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겠어요? 더군다나 수능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라가 될 수 있나요? 다 다음에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이슬람 정통주의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어질 수 있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라는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가와 나를 봐야 되겠죠. 자, 가번 일단 나는 안 되겠네요. 그 유죄 판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될 수가 없죠. 다 다음에 그러면 가는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면 답이 다 라에서 바로 결정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그 결과, 자, 분노를 자아낸 결과 그 영적 지도자가 이 루시드라는 사람을 배신으로 고발을 해서 사형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써요. 아직 사형은 안 했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
다 다음에는 뭐가 더 적절해 보입니까? 라와 가 중에 둘 다 될 수 있지만 더 적절한 거 하나는 골라야 되겠죠? 뭐가 더 적절해 보여요? 라가 적절해 보입니까? 가가 적절해 보입니까? 둘 다 될 수는 있어요. 더 적절한 거 하나를 선택은 해야 되니까요. 유리한 걸. 가가 조금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 자, 그 다음에 가 다음엔 어떤 게 될까요? 자, 가가 어떤 내용이었니? 마지막에 끝나는 내용을 보니까 처형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처형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나는 맨 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앞문장에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나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답이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수능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A라는 보기가 주어지고요. B, C, D라는 문단의 순서를 결정하는 이 세 개의 문단의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A 다음에 이어질 걸 고르는 건 정말 쉬워요. 접속사나 대명사나 관사 같은 걸로 충분히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B가 연결된다라는 건 충분히 찾는데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될지 D가 될지 잘못 얘기했네요. 첫 번째 보기를 찾는 건 쉬워요. A를 찾는 건 쉬운데 A 다음에 B가 될지 C가 될지 결정하는 게 힘듭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답이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직접 풀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순서 문제가 얼마나 어렵다. 내신은 근데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만 찍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문 해석은 다 했고요. 자, A번의 문장을 수동문으로 바꾸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구문전환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풀었고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위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해드렸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부터 정리해야겠죠? 요약문이 제시됐으면 요약문에는 항상 주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책이나 예술 같은 걸 금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금지가 판매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인기를 더 부스트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쓰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떠올리지 않아도 좋아요. 다 했나요? 30초 더 드릴게요. 재혁이 맞출 수 있어요?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 재혁이가 답을 말해보겠습니다. 10초 뒤에. A. 자, 먼저 A번 정답은 뭐라고 썼니, 재혁아? 그렇죠. 좋아요. 프로히비트, 밴드, 금지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리미티드, 리스트릭티드. 자, 일단 두 번째는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얼티메이트 궁극적으로 파퓰러, 인기가 있게 되었다.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제가 예상한 답은 아니었는데 ultimately를 써도 의미상 맞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기 있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자, 정답은요. 모범 정답은 unexpectedly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부사를 넣은 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보면 여기가 become 다음에 형용사 자리인데요. 형용사가 두 칸으로 늘어나 있어요. 두 칸짜리 형용사는 없죠. 하나는 부사로 써야 된다는 걸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unexpectedly popular고요. 만약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면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지금 이거는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하라고 한다면
U라는 조건 단어를 주지 않고요. 그냥 빈칸을 뚫어놨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예상치 못하게, 놀랍게도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있는 단어 활용할 만한 게 있을지 한번 봅시다. 가능한 게 있네요.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하시오. 제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부사를 찾으시면 돼요. 못 찾을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opposite입니다. 반대로 인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의미상 통하게 되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화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dim, 어둑어둑한이란 뜻이고요. 다음 데코, 장식이란 뜻입니다. 다음 rustic, 시골 의소박한. 자, melodious, 아름다운 선율이 아름다운 포근한. 뭐 어려운 단어 많이 나네요 여기도. 자, captivating, 매혹적인, 눈길을 사로잡는 이란 뜻이고요. 자, 보스턴도 중복이네요. 도전적인 말고 어려운으로 외우라고 했었죠. challenging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just plain fault, 소박한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scare away, 위협해 쫓아내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시연이가 해석해 볼까? Everything looks bright and beautiful.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밝고 아름답게 보인다. 아침 햇살에. 자, 잘했고요. 자, look 다음에 형용사 왔죠? 몇 형식이니? 이 형식이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 이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연화가 해석해 보죠. As it looked like a nut. as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 있죠. it은 came to be인데, 자, come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부정사.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감각동사가 나왔는데요. feel, smell, sound, taste, look이 있죠. 얘네들은 뒤에 어떤 성분이 오니?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feel 형용사, smell 형용사, sound 형용사, taste 형용사, look 형용사라고 문형을 외워주셔야 돼요. 5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 감각동사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형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건 거의 중학교 문제가 나왔네요. 자, 1, 2, 3, 4번 풀어보겠습니다. 각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박스에서 찾아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맥락에 맞게 단어를 골라야겠고요. 어형에도 어법에도 맞아야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10초 더 드릴게요. 이건 너무 대충 만든 파트 같은데? 야, 갑자기 중학교, 가쁜 중학교 아닙니까 이거?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엔 feel 형용사고요. 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성분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의미상 그것이 제일 적절하네요. 두 번째는 나머지 expensive가 왔고, 3번은 sound like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sound라는 동사 다음은 형용사가 오지만 sound like는 명사가 와야 돼요.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like 명사가 와야겠죠. look like 다음엔 명사가 옵니다. look 형용사, look like 명사.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2번이에요. 자, 2번이랑 1번이랑 2번 해볼게요. 2-1, 2-2번 해봅니다. 주어부터 찾으셔야겠죠? 아늑하는 cozy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러스틱한 장식은 시골풍의 장식이란 뜻입니다. 자, 1번 다 했으면 채점하시고요. 2번 풀어봅니다. 여기 옥상에 강아지가 사나봐. 개밥 그릇과 사료가 있던데요. 진짜 예. 올라가면 안 돼. 근데 학생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어. 출입하면 퇴원이래. 퇴원 당하고 싶으면은 가도 되겠다. 방법이 있었네. 옥상은 되게 프리미엄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모두의 것이지요. 근데 왜 그걸 프리미엄을 학생들이 거기 사진이 붙어 있는데 학생들 출입 금지하고서는 사진이 붙어 있어. 학생들이 거기 난간에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난간 막 그러고 떨어질 것 같이 막 위험하게 노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학생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얘들아. 수능이 왜 목요일 날 보게 됐는지 아니? 원래 금요일이었었대요. 근데 목요일로 바뀐 이유가 금요일 날 생사 확인하려고. 아니 진짜 많이 죽었어. 옛날에는 수능 다음 날에 한 10명씩 죽었어요. 수능 당일 날도 1교시 국어 망쳐서 1교시 끝나고 이제 나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애들도 있었고.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로 바뀌었어. 원래 금요일이었다가 목요일로 바뀐 게, 목요일 날 이제 망쳤으면 금요일 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위로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교시 끝나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 걸어 잠그잖아요. 못 나가게. 생각해봐. 1년, 2년, 3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1교시에서 망쳤어. 아, 그러면 진짜 죽고 싶겠죠.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옛날에는 국어 듣기 평가도 있었다. 나 때는. 있어요? 국어 듣기 평가 있어요. 국어 듣기 평가가 있었어. 7문제였나? 대화문을 쫙 들려주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강남 학교들은 내신인데 영어 듣기 평가 있어요. 범위가 없어요. 듣기도 공부해야 돼, 거기는. 서술형도 듣기에서 나온다. 대화문을 쫙 읊어주고서는 이 대화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이게 서술형 문제.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근데 한 개 틀리면 6등급. 거기 학교는 왜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버티기만 하면 꼴등에도 어느 정도는 가니까. 그래서 꼴등에도 왜 어느 정도 가요?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워낙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애써 이사를 가기도 하잖아, 잘하는 사람들이. 파락군에 진학하려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곳이죠, 거기는. 우리는 평화롭게 공부합시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답을 안 썼구나. With her. 너희들 듣기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어떻게 듣기 잘하니? 3월 24일에 모의고사잖아요. 첫 모의고사 부모님들이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몇 등급 나올지. 이 전국 등수가 다 찍히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갑 친구들이 30만 명이면은 30만 명 중에 내가 몇 등인지가 떠요. 27만 3,227등 이렇게 다 떠. 어떻게 하려 그래? 성적표를 인열해야죠. 받은 적 없다고.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크게 부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70만 넘기면 4등급이에요. 70점만 넘기면. 80만 넘겨도 2등급이고.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 채점했죠? 자, 구문 분석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The restaurant in town이 주어였고요. look like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성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서술형 할 때도 look like가 제시되면 명사를 쓰셔야 돼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다음 place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인데요. 자, to have dinner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고요. 식사 명사 앞에는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어랑 더를 붙이지 않아요. 무관사 명사입니다. dinner, lunch, breakfast는 a를 쓰지 않습니다. 더도 쓰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둡고 러스트한 장식으로 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It's dim lighting 이라고 어두운 조명과 함께 조명이란 뜻이에요. lighting은요. 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처럼 표현을 했네요. 영어 단어가 우선이라고 했죠. rustic deco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the singer's voice고요. 동사는 sounds like 그리고 보어가 목적어가 angel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captivating은 분사 구문입니다. 동사 원형이 제시되어 있어도 앞에서 문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하나가 또 나올 수 없고 반드시 준동사 형태로 고칩니다. 컴마가 있다면 투부정사보다는 ing가 맞아요. 다음 captivating의 목적어가 나왔고요. 자, 그 수단이 나와야겠죠. 사로잡을 수 있었던 수단 with her powerful and melodious vocals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의 1번 문제 해볼게요. 어떤 것이 더 좋게 들리는가?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알렉산더 그 명언인가? 그 사람이 말한 건가? 해보자. 너무 쉽죠? Which sounds better. 이건 그냥 바로 풀게요. Which sounds better. 뭐가 더 낫게 들리니? 라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자 동시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What sounds better. 됐죠? 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S 모양으로 보이는 별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네요. 영어 단어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솔 해석해 볼까요? Can anyone find? 자, 끊어서 해석합니다. 자, 누군가라고 자, anyone은 의문문에 썼을 때 아무도 뭐뭐 못하다라는 건 부정문의 해석이고요. anyone은 누군가가 찾을 수 있겠나요? 라고 긍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누구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를? 별자리를 일단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데 look like가 없기 때문에 a big S라는 명사 목적어가 오겠죠. 다음 문장 that's one of 한 문장 더. 자, one of 복수명사인데요. 최상급 복수명사 형태도 많이 쓰인다고 했죠.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그것이 별자리들 중 하나입니다. 문장 끝났고 수식어군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최상급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that만 쓸 수 있습니다. 대시 생략된 겁니다. 자, 어떤 별자리?
그렇죠. 여름에 볼 수 있네. 잘했습니다.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아니 4번을 해볼게요. 자, 바로크 시대의 철학적 아이디어들은 혁명적으로 들렸으며,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의미단위 끊어줘야겠죠? 두 개를 나눠서 영작합니다.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부사절이 된다고 했어요. 예. 화장실 다녀. 갔다 오십시오. 맞췄어요? 어우,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글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만들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글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할 겁니다. 또 이렇게 지금은 앞과 뒤를 분리를 해놨는데 의미 단위를, 이게 또 합쳐져 있으면 정말 헬이죠. 실전은 한글이 없어요. 한글도 없고, 한글이 없는 대신 단어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6개, 7개, 8개.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이 없는 형태를 좀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내신 기간 때 여러분 시험 범위로만 연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하면 시간이 뭐 한 1시간, 2시간 동안 한 10문제도 풀려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그냥 하는 거죠. 한글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말을 보지 않고 하면 그런 문제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도해볼게요. 한번 110페이지에 2번, 3번 나왔는데 지문 보지 말고요. 지문 절대 보지 마세요. 2번, 3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3번이요. 주어, 동사 찾아서 우리가 맥락에 맞게,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어법에 맞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이 맞아요. 네,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서술형 연습이 되는 거지 뭐. 자, 2번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네요. 대열이라는 힌트가 존재했어요. 자, 예빈이도 110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2번, 3번 한글 안 보고 그냥 영작해야 돼요. 110페이지에 2번, 3번 한글을 보지 않고 그냥 영작합니다. 요건 시간 좀 드릴게요. 3번이 좀 어렵네요. 한글 보지 마세요.
현우 맞췄니? 베끼는 거지. 틀렸어요. 그래요. 봐봐, 갑자기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근데 실전은 여기에다가 변형 조건까지 붙기 때문에 단어 변형까지 진짜 어렵습니다. 대신에 걔는 틀려도 1등급 나와요. 틀립시다. 그러면 안 되죠. 맞춰야지. 우리가 틀리면 누가 맞추겠어요, 이분들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틀릴 수가 없어. 선생님 이거 보지 말라고 한 게 네. 2번, 3번에 한글을 안 보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영작해 본 거예요. 보기를 안 봤잖아. 보기를 안 보고 하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보기를 안 보고 어떻게 영작을 해? 너무 어려워. 보기를 안 보고 쓸만 보고.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맞춰볼까요? 자, 한글 없이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여기는 there이라는 힌트가 존재했어요. there was가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there was가 나왔으니까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단수 명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존재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명사가 되면서 존재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혼란이 존재했다가 맞을지, 순간이 존재했다가 맞을지, 하나는 둘 중 하나는 수식어고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산 명사가 돼야 되겠죠. 혼란은 추상 명사이니까 어를 붙일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혼란과 순간 중에서 수식어구가 되어야 될 건 혼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was a moment, 그리고 마지막 수식어구로 of confusion을 붙이면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2번이 3번이 좀 어려웠죠. 주어는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도 주어를 찾기가 쉬웠네요. 쉬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명사가 다른 게 없으니까요. way가 있긴 하지만 way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더나 어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긴 하네요. her way 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소유격이 관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한정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she가 나오면 주어로 쓰이죠. 주어 주격이잖아요. 주격이면 주어로 쓰란 얘기니까요. she를 썼고요. 그 다음은 조동사 didn't가 보입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조동사부터 활용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didn't를 썼고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know와 turn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알지 못했다가 맞을지 돌리지 못했다가 맞을지 두 개 중에 조금 더 큰 범위를 갖고 있는 동사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다가 조금은 더 큰 범위를 형성하니까 know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작보다는 생각에 관련된 동사가 조금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She didn't know가 맞고요. 자, 이제 know의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됩니다. 명사는 여기서 had와 그리고 way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방법을 몰랐다가 맞을지 머리를 몰랐다가 맞을지 이건 너무 뻔하죠. 방법을 모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way를 썼을 거고요. which는 나중에 갖다 붙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여기서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를 없애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사용했을 거고요. 동사를 없애기 위해 이때 의문사 투부정사가 연상이 되겠네요. Which way to turn?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 그녀의 머리를 이제 턴의 목적으로 마지막에 her head가 오게 되겠네요. 자, 맞춘 사람 있나요? 잘했습니다. 한글 없이도 맞출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4번에 exercise 4의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A의 우리말을 아래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세요. 자, 조건 영작입니다. 단어 추가와 어형 변화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주어는 그녀였고요. 그 다음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였다라고는 했지만 직역을 하는 것보다는 단어를 조건을 활용해서 쓰자고 했으니까 looked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looked confused를 씁니다.
자, ing는 혼란을 주고 다니는 이라는 이상한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보통 이런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은 사람이 주어가 될 때 pp를 많이 쓰죠. She looked confused. 그 다음에 잠시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a moment를 쓰죠. for a moment. 자, 다음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An eminent professor used. 한 저명한 교수가 사용했습니다. 자, when ing 분사구문 나왔고요. 삽입절은 다 날리겠습니다. 컴마는 날리세요. 자, 한 저명한 교수 한 명이 여행 중일 때, 출장 중일 때 자, 사용했습니다. as 앞에 소가로, 또 used도 소가로 닫아보세요. 부사구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사용하다가 아니라 used 투부정사였네요. used 투부정사는 조동사고요. 무슨 뜻이냐? used to 뭐뭐 하곤 했다란 뜻입니다.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A번 영작 해보겠습니다. 사역동사 make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as 원급 as가 나왔네요. as little like 명사 as 주어 동사 구문. 자, as 원급 as가 나왔습니다. 자, 조건에 유의해서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해보죠. 자,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단어를 지우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B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B번은 어형에 맞게 이 trace라는 동사를 변형시키는 건데요. 자, 요약문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동사의 어형 변화 문제입니다. 단어 수에 제한은 없고요.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했어요. B번도 했어요. 다 했니? B번도 하세요. B번도. 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고난도 문제였는데 일단 배열은 다들 어떻게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make himself look. 자, 그 다음 look이라는 동사는 준영 앞뒤에 어떤 성분이 오죠? look 외워야 돼요. 문형 look 형용사.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as 원급 비교 구문이 나오면요, 앞에 있는 as를 무시해야 이 앞에 as 다음에 나올 성분의 품사가 정해진다고 했죠. 자, 앞에 있는 as를 무시해 보니까 어떤 품사가 나올 자리예요? look 다음이니까 형용사 덩어리가 나올 자리입니다. little like a learned man. 이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거의 똑똑한 사람 같지 않은 이란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little like a learned man. like 더하기 명사,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little like a learned man 전체가 원급으로서 거의 학자 같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 품사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뒤에는 as가 만큼이라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됐죠? 자, 그 다음 2번에 괄호 B의 올바른 형태를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find 문형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네요. 자, 연아야, find는 어떤, 자, 예빈이가 해보죠. find는 어떤 문형을 취하죠? 파인드 목적어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자, find 목적어 형용사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find 목적어 형용사랑 make 목적어 형. 저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수능 어법 문제에도 계속 나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형용사. make는 동사 원형도지만 일반 오형식 동사일 때는 형용사 보어가 와요. 자, 그러면 treat이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효진아,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ing, pp, 세 번째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 성분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단어 추가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요? ing, pp인데 의미상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대우하고 다니는 게 맞을까요? 대우받는 게 맞을까요? 그죠? 대우받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호의로, 편안한 호의를 대우받는 것, 호의와 함께 대우받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treated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eas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easy는 쉬운이란 뜻도 있지만 편안한이란 뜻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부시였나? 예, 김대중한테 You are so easy to talk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너는 말하기 쉬운 상대구나 라고 했다가 그렇게 통역사가 번역을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건 easy는 편안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아래 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There are many everyday misunderstandings에서 끊고 두현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다. 그렇죠. 한 번 해석 잘 했고요. 그 다음 which는 수식어구입니다. 자, folk는 대중이란 뜻이에요. 대중. 자, 분류되다라는 뜻이죠. 그죠? 대중의 이해라고 분류되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일상의 오해라고 할게요. 대중들은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정빈이가 해보죠. Not just가 나왔습니다. Not just plain false. 단지 누구누구만이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요. 단지 평범한 일반 대중들만이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 not이 나왔기 때문에 맥락이 뒤집힙니다. 주제가 뒤집혀야 돼요. 대중들의 오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반 대중들만 그런 오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도 오해를 한다는 얘기겠네요. 전문가들도요. 자, 아리스토텔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다 했었었죠. 자,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은, 자, 여기는 시연이가 해석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물리학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문장입니다. 이건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A번, B번에. A, B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영작하세요. 이거는 안 할게요. 할 줄 알죠?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중복되는 명사를 찾고 뒷문장에서 그 명사를 지운 다음에 그 자리에다 관계대명사만 붙이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이론을 하나 완성했는데요. 자, B번 문장도 시연이가 해보죠. find 목적어 형용사입니다. 오늘날 인력자들은 그것을 그것을 이상하고 재미있다고 여겨요. 이때 amusing은 플러스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의미죠. 이상하고 재미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상하다가 마이너스면 뒤에 나와 있는 amusing도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재밌다라는 건 맥락상 무슨 의미죠? 우스꽝스러운의 의미예요. 자, 우스꽝스럽다. 예를 들면이 나왔습니다. 자, for example이 나오면 바로 앞문장에서 주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필요가 없습니다. 주제만 정리하면요. 예를 들면 왜 우스꽝스러운지 그 예시가 나오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어요. 자, 여기는
솔 해석해 볼까요? Moving objects. 움직이는 물체들은 kept moving.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얘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자, 계속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뭐라면 무언가가 네. 그들을 계속 그죠? 민다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죠. 다음 today's physicist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자가 말해요. 자, physician은 외과 의사고요. physicist는 의사고요. 자, physicist는 뭐야? 물리학자죠. 자, this is nonsense. 이것은 자, nonsense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래요. 자,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continue는 to와 ing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죠. unless가 나왔습니다. unless는 if not의 뜻이에요. 여기는 정빈이 해석해보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어떠한 힘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 yet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두연이 그러나 그러나 anyone knows anyone이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누구라도 라는 양보의 뜻이 돼요. 해석해 볼까요? 어느 누구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했네요. 자, 예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뒤집힌 이 문장이 찐 주제가 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대중들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가 진짜 주제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 근거문이 나오겠죠. He or she. 자, 여기는 예빈이가 해석해보죠. He or she has ever pushed a heavy box. 그녀는 그 또는 그녀가 예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ever push it 밀었다고 해봅시다. 한번 밀었다고 해볼게요. A heavy box 무거운 상자 along a street 길을 따라서 상자를 밀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마찰력 실험하는 것 같아요. 자, if you 자, 여기 한 문장 더 해볼게요. 무언가가 계속해서 계속하지 않는다면 the movement stops 움직임은 멈추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은채가 해봅니다. 아리스토텔의 이론은 나쁜 물건을 그래서 나쁜 물리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it describes 이것은 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잘 무엇을 묘사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what은 웬만하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도 맞기는 해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을요.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장 요약문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folks understanding 대중의 이해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는 물체의 설명 같은 것이 종종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자, 두 칸 모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자, 문맥에 맞게 단어를 채워 넣어야겠습니다. A번에는 아마도 옳은, 진실의, 합리적인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B번은 멍청해 보이는, 거짓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펠만 맞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받고요. 품사만 지켜주세요. 형용사, 품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에는 올바른, 옳은 혹은 상식적인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고요. 실전에서는 보기 조건으로 단어들이 몇 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완전 주관식까지는 아니고 단어가 한 10개 있고요. 10개의 품사를 변형해서 넣어야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sensible, 품사 변화가 좀 힘드네. 네. 자, sensible은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혹시 다른 답 쓴 친구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걸 써도 정답을 인정해 주시지는 않을까. 스마트. 모르겠으면 쉬운 거 쓰시면 돼요.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다, 똑똑해 보인다. 다음 B번은 어떤 단어 썼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비록 부정확할지라도 혹은 그쵸, incorrect가 정답이었습니다. incorrect. 이것도 여러 대안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올바르지 않은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이런 유의 동사들,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자, 6번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